몇 페이지예요? 361쪽. 자, 뭐라고 나왔어? 타이틀이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주택이라고요. 이거는 무슨 주택이다? 지금부터는 집이 두 채. 집이 두 채를 얘기하는 거야. 두 채. 그럼 원칙은 뭐요? 원칙은 먼저 파는 하나는 과세. 나중에 파는 거를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주죠. 그럼 두 개지만 몇 개로 보겠다. 하나로 보는 주택이다. 결국은 뭐다? 요건이 충족되면 둘 다 비과세를 받는 주택이에요. 자, 그럼 1번 첫 번째 종전. 집을 하나 갖고 있죠.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어서 하나를 취득했다. 이거를 뭐라? 다른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고요. 그럼 집이 몇 개다? 두 개. 좀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 이전을 위한 일시적 이주택이에요. 그럼 말이 주거 이전을 위한 일시적 이주택이지. 말은 좋아. 그러나 지금 정부는 뭐다? 집이 두 개면 투기꾼이에요. 투기꾼. 이마에 투기꾼이라고 딱 적고 살아야 돼. 집이 두 개는 두 개. 그래서 막 취득하면 안 돼요. 반드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돼요. 6개월 만에 취득하면 무조건 과세예요. 먼저 파는 거는. 거기 포인트가 뭐다? 1년 지나서. 그렇게 나와 있나요? 1년 된 경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했죠?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됐다. 그럼 두 개가 되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종전주택을 순서를 따져 몇 년 준다? 3년 이내. 순서 어디 거를 먼저 판다? 종전 거를. 순서 먼저 팔아야 돼요. 요거를. 그러면 뭘로 본다? 두 개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요렇게. 만약에 뒤에 거를 먼저 팔면은 지문이 뭐 어떻게 바뀌어?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뒤에 거를 먼저 팔면은 그럼 본다 해놓고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뭐를 해주겠다는 뜻이다? 비과세. 대표적인 요건이 뭐다? 팔아먹는 거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된다고요. 요건이. 그래서 1번 하나로 본다. 2번 팔아먹는 것만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이 어떻게 나왔다?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됐어요? 본다 해놓고 요건이 충족된다. 팔아먹는 거는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거지. 단 여기 보세요.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야.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고요. 고양시에. 근데 이거를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거를 취득한 거야. 그럴 때는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의 이주택자죠? 빨리 팔아야 돼. 이럴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2년 이내. 아무런 말이 없으면 3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2년. 자, 그래서 2번이 나온 거야. 밑에가 2번. 종전에 어디에 주택이 있어? 조정대상 지역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죠? 이럴 때는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투기꾼이니까 빨리 팔아야 돼요. 2년 이내. 원리는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종전 거. 그러면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리고 팔아먹는 거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림 나왔네. 원칙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어떤 거를? 앞에 거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은 몇 년 이내에 앞에 거를 팔아야 돼요? 2년 이내.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괄호놓기가 나올 예정이에요. 괄호놓기. 첫 번째 1번 괄호.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알아들었나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3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괄호는 몇 년 이상 지나고 취득해야 된다? 1년 이상 지난 후. 괄호가 1년. 괄호 놓기. 그리고 순서는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종전 거를 먼저 팔 때는 하나로 본다. 괄호 놓기 3개. 괄호 놓기.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을 찍어야 돼요. 괄호 놓기 번에 한 문제 가르쳐 줬어요. 괄호 놓기 한다고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반드시 주의를 해야 돼요. 자, 넘어갈까요?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더 알아보기가 나왔잖아. 항상 조정대상 지역은 뭐다? 규제지역 발표 이후에 취득해야 돼요. 규제지역 뭐다? 전에. 이거는 2018년 이제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는 뭐다? 3년 이내에 팔면 된다는 뜻이에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알아들었나요? 포인트는 뭐다? 규제지역 전자가 들어가면 종전 규정을 준용한다.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는 거요? 3년 이내에 팔면 된다는 거요. 전자가 들어가면. 1번도 뭐다? 전에. 그 다음 단 입증해야죠. 전에 팔았다면 뭐 해야 돼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2년은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러나 조정대상 발표 전에 취득한 거는 종전대로 몇 년 안에 팔면 된다? 3년. 전자가 들어갈 때는 3년이에요. 후가 들어가면 2년이고. 알아들었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 딱 나오면 발표 전이냐 후냐 따라서 연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그 정도만 알아보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큰 것만 알면 돼. 지금부터는 상속. 지금부터는 상속이네. 자, 여기 보세요. 자녀가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부모님이 사망해서 상속을 받았다. 상속. 그럼 집이 몇 개다? 2개. 2개죠, 2개. 그럼 상속은 투기다 아니다? 아니야. 이쪽은 투기로 봐. 이쪽은 투기꾼이야. 그럼 투기꾼들도 숨을 쉴 공간을 줘야죠. 2년 또는 3년 이내에 팔면은 투기로 안 봐. 그러나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팔면은 투기로 봐서 무조건 과세합니다. 알아들었어요? 이쪽은 투기 목적으로 보니까 일정 기간 안에 팔아야 투기로 안 본다고요. 근데 상속은 부득이하죠? 투기로 안 봐. 근데 뭐만 따져? 순서. 언제든지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은 먼저. 그럼 2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연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처분 기간이 없다. 상속. 1번만 알면 되잖아요. 뭐를 먼저 파는 거야?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하는 거야. 그럼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 주택. 순서를 따져요. 순서. 상속받은 거를 먼저 팔면은 2주택자가 돼서 무조건 과세.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일반 주택.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그래서 밑에도 파란 거 나와 있죠? 양도하는 경우는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로 본다.
그리고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해야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요건이 충족되면은.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3번. 자, 3번은 뭐다? 3번은 집이 하나가 있어. 자녀도 집이 있고 부모님도 집이 있네요. 따로따로 사는 경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주민등록법상 합친 거야. 동거복량이죠? 주민등록표상 합쳐서 1세대 몇 주택이 됐다? 2주택이 됐어요. 2주택이 됐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부모님 나이를 따져요. 부모님 나이는 몇 세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60세 이상. 60세 이상에 60세 이상. 장인장모 된다 안 된다? 장인장모 포함. 장인장모 포함해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부모님 일부가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 그래서 괄호는 뭐다? 제외하면 안 돼요. 포함. 장인장모도 포함하고 일부가 60세 미만이라도 포함. 알아들었나요? 한쪽이 사별할 수 있죠? 사별할 수 있어. 어머님 나이는 78세. 남자 만났네. 아버지 나이는 50세.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다시 시집 갔잖아. 50세 남자랑 아들 나이는 55세야. 이게 효도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이게 효도하는 거야. 한쪽이 사별하면은. 근데 재산이 많을 때는 이 어머니는 반드시 자녀에게 재산을 분할하고 시집 가야 돼. 알아들었나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무 말 없어. 딱 10억을 갖고 있어. 알아들었나요? 10억을 갖고 있으면 n분의 1 내에서 나눠줘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거의 가만히 있어요. 안 나눠주고 갔다. 이 남자를 탁부도 봐요. 이거 재산 보고 온 거야. 이거 살아 못 살아. 이렇게 하면 못 살아? 살지. 90세까지는 건강해요. 요즘은 90세 넘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뭐다? 휠체어 타고 다녀요.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58세야. 58세. 원래 만 60세 이상이죠? 58세.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부모님이 암 걸렸어. 희귀성 질환. 암 걸리면 60세가 안 되더라도 포함해서 해줍니다. 암 걸렸잖아. 58세. 이제 몇 년 남았어? 2년 남았죠? 2년 남았으니까 2년 후에 합치죠. 죽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암 등 희귀성 질환이 있으면 60세가 안 되더라도 동거복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없잖아요. 거기. 왜 없어? 이거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이니까 없어. 그리고 암 60세 미만 포함. 알아들었나요? 암자가 들어가. 희귀성 질환이에요. 60세가 안 되더라도 포함. 그래서 60세가 안 되더라도 포함하는 경우는 이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가 아니구나. 두 가지네. 한쪽이 사별하면 60세 미만 포함. 알아들었나요? 한쪽이 사별 관계없이 암 등을 걸리면 60세 미만도 포함하는 거예요. 장인장모도 되고. 자,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준다? 10년. 5년 하면 안 돼요. 10년 이내. 순서는 안 따져. 먼저. 10년 옆에는 반드시 먼저가 들어가야 돼요. 먼저 파는 거는 원리가 뭐다? 하나로 본다. 먼저. 대부분 부모님 주택을 먼저 팔겠죠? 대부분 부모님 집을 먼저 팔어. 실실 꼬셔갖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돈 챙기고 용돈 주면 되고 한 5일 주다가 안 줘버리고 그럼 어머님은 파고다 공원 가서 울고 있고
파고다공원 가봐. 진짜 어르신들 많아요. 특히 남자들. 할아버지들이 담배도 못 피워갖고 꽁초 피워요. 그런 와중에 파고다만 가봐. 그런 와중에 할아버지 돈 꼬셔 먹으려고. 할머니도 20% 돼요. 거기 파고다공원. 그 할아버지 돈 울겨 먹으려고 거기 바카스 아줌마 부들이 나와야 또 바카스. 그래서 우리의 마지노선은 뭐다? 집 하나는 남기고 있어야 된다고요. 결론이. 그게 노후보장이에요. 자, 포인트가 뭐다? 10년. 5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혼인. 밑에 혼인했네. 혼인했어요. 혼인하고 보니까 남자도 집이 있고, 혼인하고 보니까 뭐다? 여자도 집이 있다. 참 이상한 경우네요. 처녀총각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이거는 대부분 돌싱입니다. 또 처녀총각도 조상을 잘 만나면 있을 수 있죠? 돌싱이야. 돌싱. 돌싱이요. 돌싱. 역시 나이가 똑같다 생각해. 이렇게 나이가 똑같아. 근데 이 혼인은 나이 안 따져요. 나이 안 따져요. 그래서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이거는 5년 줍니다. 5년 이내. 순서는 먼저 아무거나 먼저 팔아도 돼요. 그래서 혼인은 10년 이내 하면 안 돼. 요건이 5년 이내. 그럼 먼저 이런 집, 이런 경우도 역시 어떤 집을 먼저 팔어? 여자 집을 먼저 팔어. 이런 거는 누가 돈 챙겨? 남자가 돈 챙기잖아. 용돈 주다가. 이거는 빨리 없어져. 3일 만에 없어져. 그럼 뜨거운 여름날 이 할머니는 남편 찾아 산만리야. 산만리도 못 가. 뜨거운데 찾으러 다니다가 아스팔트에서 즉사해서 넘어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랑 살면 끝까지 시다발이 해야 돼요. 여자가 알아들었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적당한 게 좋은 거야. 저도 연상의 여인이잖아. 저도 연상의 여인이랑 살아. 근데 지금은 기가 많이 죽었어. 내가 막 지방으로 돌아다니니까 나 볼 일이 없잖아. 계속 수도권에 있을 때는 승질나면 야 이래. 그럼 예. 야 예. 그럼 영등포에 만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하잖아? 그럼 4명 만나면 최소 4시간 걸려. 4명 만나면 우리는 4바퀴 돌아. 4명 만나면 2, 3만 원어치 한 사람씩 다 사는 거야. 그럼 옛날에는 야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야 지금은 전화 안 받아버려 아예. 서로 편해. 그럼 승질났다 딱 하면 이제 집에 안 가고 그냥 부산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전화 와. 야 왜 안 들어와? 아주 연상의 여인은 그냥 자기 자식 부리더라고. 평상시는 야라고 안 해. 승질 났을 때만. 이건 5년이야 5년. 왜 5년이야? 오래 살아라 5년. 얘는 왜 10년이야? 며느리 열받잖아 합치면. 며느리 열받아라 10년. 제일 싫어하는 게 시어머니의 며느리 입장에서는 돈이나 팍팍 주면 몰라. 돈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냥 간섭하지. 그래서 이혼의 원인이 지금은 신세대가요 80%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대. 또는 친정엄마 때문에. 알아들었나요? 관여에. 옛날 같으면 딸이 속상해서 오면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자식 때문에. 이런데 요즘은요 그냥 그래 아예 사위를 불러. 너 한 번만 그러면 이해 강한다고. 요즘은 그래요. 어른 행동 잘해야 돼요. 충동시켜요. 딸 이혼하라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의 언니잖아. 그럼 2글자로 뭐라 그래? 와이프의 언니면 처형이잖아. 거기 딸이 있어. 시집가서 어느 날 온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사위를 부른 거야. 너 한 번만 그러면 그의 이름 부르면서 안 보낸다. 애도 하나 딱 짊어지고 왔잖아. 기를 팍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사위는 뭐다? 딱 기회를 보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먼 손이 모르면 통과.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근처에 살면 안 돼.
2, 30분 거리에 있으면 홀라당 싸움하면 와. 최소한 애들 결혼하면 2, 3시간 지나서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살아야 돼. 그래야 홀라당 오고 싶어도 못 오지 잘. 그게 필수야 지금 현실에서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365쪽. 문화재. 자,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어떤 주택을 갖고 있어? 문화재. 문화재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보존 목적이잖아요. 대표적인 문화재 주택은 뭐가 있어? 전통 한옥마을. 한옥마을의 주택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을 해요. 보존해야 되므로. 그래서 등록문화재 이런 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하나.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연수가 없어. 언제든지 뭘 팔면 된다? 일반 주택. 그러면 하나로 본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를 갖고 있어? 뭐를 갖고 있어? 농어촌 주택. 이 농어촌 주택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사망했어. 상속으로 보유한 겁니다. 또는 시골이 싫어 이농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농어촌 주택. 거기 농어촌 주택 나와 있죠? 그럼 농어촌 주택도 투기 목적이 아니다. 농사 목적 발전해야죠?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까. 그래서 일반 주택 나와 있죠? 언제든지 일반 주택. 그러면 하나로 본다. 그래서 팔아먹는 거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 자, 근데 돈 주고 사는 거를 뭐라 그래? 세법에서는 칠판 봐요. 귀농. 귀농했잖아. 시골이 좋아 귀농하잖아. 시골이 좋아 귀농할 수 있죠? 귀농. 여러분들도 꿈이 뭐자? 귀농하는 거잖아. 그렇게 젊은 사람이 가서 귀농해서 농사를 좀 지으면서 배우자만 보고 사랑을 영원히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싫대 남자가 벌써. 싫어? 자, 귀농했어. 귀농. 우리가 심심하면 뭐라 그래? 특히 남자들. 아유, 늙어서 시골 가서 살아야지. 그거 쓴 뻥이 알아들었나요? 가지도 않아요. 뻥. 왜 못 가? 배우자가 199% 싫어해. 그리고 나이 먹어서 가는 순간 골병 들어. 3, 40대 가야 돼. 귀농도 알아들었나요? 힘 있을 때. 괜히 시골 가가지고 산속에서 나무하러 오다가 넘어져서 그냥 소나무에 부딪혀서 팍, 진짜야. 이러면서 그냥 핸드폰도 안 갖고 다니잖아. 귀농하면은. 그리고 즉사하는 수가 있어. 또는 나무하다가 위에서 독사가 딱 그냥 나이가 드니까 순발력이 떨어져. 그럼 귀농은 투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집을 지어서 또는 집을 사서 그럼 이제 이 귀농주택이 오를 수가 있어. 그 시골로 가는 거야. 이거 읍면으로. 그럼 고양시도 저쪽 시골 있잖아. 귀농한 사람 많아요. 집 짓고 또는 집 사고. 그럼 이거는 귀농은 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가 아니라 이거는 몇 년 안에 팔아야 돼?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귀농은 숫자가. 그럼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면은 하나로 봐줍니다. 그래서 2번이 포인트가 귀농은 몇 년이다? 5년 이내. 3년 하면 안 돼요. 여유를 준다. 5년. 기억이 안 날 때는 귀농하자. 이렇게 그죠? 귀농. 됐죠? 자, 넘어가죠. 넘어가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 자, 366 7번. 자, 366 제1안에 7번 뭐다? 귀농 안 한다 이거지. 자, 7번 반항하는 거야 지금. 7번. 7번 실수요 목적의 수도권 밖. 실수요야. 수도권 밖은 뭐다? 지방. 지방이잖아. 자, 여기 보세요. 고향에 일반 하나 갖고 있어. 그 다음 뭐다? 수도권 밖. 지방이죠? 지방 가서 하나가 됐어. 그럼 집이 2개네?
수도권 밖. 왜 갔어요? 실수요 거주 목적. 애들 취약 때문에, 근무상 때문에 질병 치료로 수도권 밖으로 간 거예요. 배우자가 지방으로 발령받았잖아. 그래서 집을 사서 간 거에 하나 남겨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역시 뭐다? 팔 때는 몇 년 준다? 3년. 3년 주는 거야. 3년. 뭐를 먼저 팔아야 돼? 항상 앞에 거. 일반주택. 3년 이내에 팔되 일반주택을 팔면은 하나로 봐요. 그럼 이거는 그냥 3년이 아니라 앞대가리에 단서가 붙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하나로 봐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애들 졸업하면 졸업일로부터 3년, 근무가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3년, 병치료가 끝나면 병치료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3년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지문이 너무 기니까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 그러면 다 맞는 거야. 법정 요건이 충족. 이렇게 말을 줄여버려. 시험장에 가면.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몇 년 이내다? 3년 이내.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367. 367 넘어갔어요? 자, 칠판 봐요. 집이 두 개야. 하나는 내가 거주해. 하나는 임대사업해. 알아들었나요?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임대사업해요. 임대사업 한다고요. 하나는 뭐 5개도 마찬가지야. 임대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럼 임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생활 안정 목적으로 봐. 그럼 이거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 그래서 거주주택을 팔 때는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거주한 주택. 그럼 거주주택은 요건이 충족돼야 돼. 거주니까 2년 거주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요거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주주택을 팔아야 돼. 그래서 꼭대기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2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리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반드시 팔아먹는 거는 뭐를 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야. 거주했던 거니까. 알아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 거기 뭐가 나왔어요? 가정어린이집이 나왔잖아. 5번째 줄 딱 밑줄고 가정어린이집도 똑같아. 4번째 줄 아파트에서 놀이방주택 하는 거죠? 이거 가정어린이집. 이거 교육 목적이잖아.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하나는 내가 살고 알아들었나요? 그럼 반드시 몇 년 거주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놀이방하고. 알아들었나요? 자, 그래서 거기 그림 보라고요. 그림. 거주주택. 임대 어린이집 하죠. 그죠? 중요한 거는 뭐다? 거주주택을 팔 때. 그래서 요건이 뭐다?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 보유가 아니에요. 거주.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떻게 돼? 집이 여러 개 될 수도 있잖아. 여러 개 될 수 있잖아. 집이 5개야. 임대사업 하는 거야. 임대사업. 알아들었나요? 그럼 임대사업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 2년 거주하면 비과세야. 그래서 작년까지는 부자들은 이걸 갖고 재테크했어요. 이사를 막 다니는 거야. 이거 2년 거주하다 팔면 비과세.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또 하나 사. 또 하나 사가지고 2년 거주하다 팔면 비과세. 또 하나 사. 2년 거주하다 팔면 비과세. 그래서 부자들은 이거를 통해서 수없이 보다 재테크를 했어요. 그 재테크 몰라서 못하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이걸 갖고 치고 빠지고 해서 올해부터는 뭐다? 한 번만 최초만 비과세합니다. 임대는. 알아들었나요? 최초 것만 계속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임대사업자가 투기꾼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임대에서 거주는 반복 가능하다 그러면 안 돼요. 최초 거주하는 주택만
2년 거주하면 비과세를 내줘요. 반복 불가능. 이게 바뀐 법이에요. 요약집에 나올 거예요. 자, 포인트는 팔아먹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주한 거니까 거주 2년 이상 거주. 자, 넘겨봐요. 넘겨보면 지금까지 두서없이 한 내용이 딱 표로 나왔네. 지금까지 강의한 거요 이거. 두서없이 한 거 나왔잖아요. 자, 거주 이전. 옆에 저거 뭐야 이거. 일시적 2주택. 거주 이전을 위한 제목이 뭐다? 일시적 2주택이라고 적어. 일시적 2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막 사면 안 돼. 1년 경과. 1년 지나서 사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뭐를 팔아야 된다? 비과세 대상 주택은 종전 거 앞에 거. 앞에 거. 그럼 앞에 거를 팔면은 여기 보세요. 항상 이거는 따라다녀.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 얘기예요. 하나로 봐놓고 팔아먹는 거는 오른쪽.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오른쪽. 양도하는 해당 주택만 몇 년 보유? 2년 이상 보유. 알아들었나요? 단 여기는 없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나오면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나오면 2년 거주가 꼭 붙어야 돼요.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이거 또 조정 대상 지역. 두 녀석이다. 조정 대상 지역은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준다? 2년 이내에 종전거를 팔아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은 3년이 아니라 파는 기간을 2년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3년이요. 그다음 밑에 나왔잖아요. 밑에 그 나와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상태에서는 뭐다?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거요. 알아들었죠? 근데 뭐예요 이거? 쭉 가다가 공고가 있는 날 이전이잖아. 이전에 취득했다면 그냥 3년이야. 알아들었나요? 이전. 그러나 이후에 취득했다면 2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이전인지 이후인지 반드시 이번 시험에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동거복량은 몇 년? 10년. 먼저. 순서 안 따져.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본다. 그럼 비과세 요건은 공통. 그 다음 혼인은 몇 년? 5년. 옆에 먼저. 됐나요? 수도권 밖. 지방 가서 취득해줘. 근무상 때문에 이거는 몇 년 줘? 3년. 그냥 3년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그 다음 여기까지가 뭐다? 여기까지가 일정 기간 안에 팔아야 돼. 일정 기간이 지나서 팔면은 투기 목적으로 봐서 과세를 해버려요. 2년 이내 팔아라, 3년 이내 팔아라, 10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팔아라.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부터는 상속, 문화재 농어촌, 장기 임대, 장기 어린이집은 투기 목적으로 안 봐. 투기 목적으로 안 보니까 원칙의 연수가 없어요. 해소기간 제한 없음. 연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앞에 거 일반주택. 그 다음 임대하면 뭐를 팔아야 돼? 거주주택. 어린이집 거주주택. 몇 년 이상 뭐가 들어가야 돼? 2년 이상 거주. 임대하면서 거주주택은 단 귀농은 투기할 수 있죠. 귀농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귀농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1번 혼인. 혼인은 몇 년? 5년. 왜 5년이다? 오래 살아라 5년. 먼저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로 본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이거 동고복량. 동고복량은 몇 년? 10년 이내 먼저가 들어가야 돼. 먼저. 자, 그 다음 농어촌주택은 투기가 아니죠?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1세대 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에? 4번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농어촌주택은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 항상. 자, 그 다음 증여받았다. 그럼 증여는 2주택으로 봐요. 증여를 받으면 먼저 5년이란 단어가 틀렸잖아요. 그죠? 증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상속. 그죠? 상속은 언제든지 일반주택 팔면 되죠? 그래서 증여는 집이 2개로 봐버려. 알아들었나요? 증여는 집을 2개로 봐요. 원칙이. 상속을 받았을 때는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되겠죠? 증여는 원칙을 집으로 뭘로 본다?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증여가 아니라 뭐다? 상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4번. 자, 그 다음 5번은 매수자가 등기지연. 뭔 뜻이다? 자, 매수자가 등기지연. 칠판 봐요. 집이 2개야. 집이 2개. 근데 하나 팔았어. 잔금. 잔금이 끝났죠? 하나 팔았다고요. 근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실질은 몇 개야? 2개. 실질은 2개지? 그럼 이거 팔 때 어떻게? 이거 팔 때 과세잖아. 집이 2채니까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공부는 2개죠? 그럼 2개니까 이거 팔 때 과세. 그러면은 이거 잔금 끝난 사실을 입증하라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입증하면 하나로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서 등기지연. 그럼 집이 2개네. 양도 시점에 사실상 하나가 확인됐다. 증명했다는 겁니다. 확인됐다. 그러면 하나로 보죠. 잔금 준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하나로 봐서 비과세.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증여는 집을 2개로 봐요. 상속이 하나로 보는 거지. 자, 오른쪽 2번 한번 풀어봐요. 2번. 자, 2번 풀어보자고요. 문제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괄호가 뭐가 나왔어? 조정 대상 지역 내 거래가 아니다. 자, 1번. 원래 서울특별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이게 애매모호하죠. 문제가. 그죠? 서울은 무조건 뭐다? 원칙이 2년 이상 보유하고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 2년 이상 거주. 그래서 비과세 맞죠? 5년 동안 범위잖아. 2년 이상 보유에 들어가죠. and 2년 이상 거주. 그럼 몇 년 거주해서 3년 동안 비과세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범위니까. 그 다음 이거는 뭐를 물어본다? 포인트가 해외 이주. 해외 이민 가는 거잖아. 어떻게 가야 돼? 세대 전원 출국. 보유 안 따져요. 1년 보유 안 따져요. 이런 거. 그러면 뭐만 따진다?
세대 전원 출국하면 비과세 한다. 비과세 한다고요. 세대 전원. 근데 팔아먹을 때를 물어보면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알아들었나요? 물어볼 때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안 따져요. 자, 그 다음 3번. 3번은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로 이사. 다른 시로 이사 가는 거죠? 그럼 2년 보유 안 따져. 뭐만 따져? 1년 이상 거주. 보유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요. 그래, 보유를 뭘로 고쳐야 돼? 거주. 보유기간 안 따지는 주택. 단 사업상은 안 따지. 사업상은 안 되고 근무상만 되는 거요. 사업상은 2년 보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해외 거주. 해외 거주죠? 해외 거주도 어떻게 하면 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된다. 그럼 비과세요. 보유 관계가 없다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임대 아파트다. 뭐만 따지면 된다?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요건이 5년 이상이죠? 몇 년 거주해서? 7년 범위. 요즘은 범위로 출제가 돼요. 요건은 다 맞히니까. 그럼 요건이 뭐다? 5년 이상 거주. 그럼 7년이니까 5년 이상 거주에 들어가죠? 비과세. 그다음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 3번은 왜 틀렸어요? 6개월 동안 거주잖아. 범위잖아.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 그러니까 6개월을 뭘로 고치면 옳은 답이야? 1년. 6개월 동안 거주. 6개월 모자라죠? 과세. 6개월을 뭘로 고치면 옳은 답이다? 1년 동안. 그럼 비과세. 그래도 거주를 물어볼 때 3번은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1년 이상 거주. 자, 프린트로 마무리 짓습니다. 프린트. 자, 뒷면 2페이지 제일 아래 프린트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제일 아래 프린트. 자, 2번 프린트 봤어요? 옆에 거는 아까 했죠? 자, 일단은 1번 봐요. 왼쪽에 원칙. 왼쪽에 봐요. 원칙. 1세대는 괄호 누가 돼야 돼? 거주자. 비거주자는 안 해줘요. 거주자. and 결혼해야 돼. 배우자. 가족을 포함하죠. 주민등록표상. 왼쪽 하얀 별. 배우자는 언제나 뭐다? 동일한 세대. 각각 세대하면 안 돼요.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한 세대. 자, 그 다음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죠. 1. 연령이 30세 이상. 2. 배우자가 사망, 이혼, 과거 전력이 있어요. 그 다음 3번 법에 의해서 중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50% 이상 하면 안 돼요. 이거 중2 군대계급 중4 이렇게. 단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가 없다. 그럼 미성년자는 딱 둘 중에 하나죠. 결혼, 가족의 사망. 이럴 때는 동그라미 1세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가운데로 들어가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돼. 팔아먹는 거는 지금부터는 집이 2개야. 그럼 요건이 뭐다? 요건이 하얀별 양도 1현재 취득 1현재 그러면 안 돼요. 국내 하나. 국 왜 하면 안 돼요? 국내. 그리고 팔아먹는 거는 몇 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 괄호. 조정 대상 지역은 뭐가 붙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 붙었죠? 등기되고. 등기돼야 돼요? 딸린 토지는 몇 배까지? 5배, 10배. 5배는 어디를 얘기해요? 도시지역 안.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런 걸 책 보면 하고. 자, 그 다음 1번. 자, 지금부터는 집이 2개예요. 1세대 1주택 특례주택 알아들었나요?
집이 2개지만 양도하는 주택은 이거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일시적 2개. 괄호 넣기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괄호 딱 적어. 괄호 쳐. 1년 이상 지난 후 그 1년 다른 주택을 취득하죠. 다른 주택 위에 적어요. 적을 때 신규주택이라고도 얘기해요. 다른 주택이 신규주택이에요. 신규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리고 괄호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그 3년 옆에 괄호 쳐. 종전. 앞에 거를 팔아야 돼. 종전. 그럴 때는 위에 양괄호 1번을 공통적으로 적용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괄호 1번은 공통이요. 2개지만 하나로 본다. 단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괄호 쳐. 2년. 조정대상 지역은 2년이야. 2년. 조정대상 지역이 없다면 3년이고. 그래서 1번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갑니다. 뭐 공공기관은 알 필요 없고. 자, 수도권 밖. 지방 갔잖아. 취약, 질병, 근무상 2개가 됐지? 몇 년? 3년. 그냥 3년 하면 안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그리고 항상 팔아먹는 거는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하고 등등등 요건이 있어요. 2개니까 팔아먹는 거는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항상 위의 요건. 자, 3번 동거복량은 몇 년? 10년. 혼인은 몇 년? 5년. 옆에 뭐가 붙어야 돼? 먼저가 꼭 붙어야 돼요. 먼저 양도하는 거는 하나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상속. 증여가 아니야. 상속이야. 상속은 처분기한이 없어.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팔면은 연수가 필요 없다. 하나로 본다. 농어촌주택 똑같죠? 문화재주택 똑같아.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주택. 반복 가능하고. 자, 그 다음 별 귀농은 투기할 수 있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귀농하자. 일반주택 팔면 하나로 본다 이거지. 자, 6번 7번 가정 어린이집 장기임대주택. 하나는 거주하는 거야. 그럼 뭐를 팔아야 돼? 거주주택 양도. 그럼 거주하는 주택은 반드시 괄호 몇 년 이상 거주하다 팔아야 돼? 2년 이상 거주 후. 6번 7번 똑같아요.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놀이방하고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임대하고. 단 이거 임대했잖아요. 이거 봐. 임대했어요. 그럼 거주주택 팔면 비과세 주주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또 하나 사고 2년 거주하면 비과세 개정법. 최초 한 번만. 반복 가능하면 큰일 나. 임대주택은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최초 1회만 한 번만. 반복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최초 한 번만. 됐어요? 자, 그 다음 용어 정리하고 딱 끝날게요. 374쪽 374 용어 정리만 하자고요. 374 꼭대기. 집이 하나인데 무슨 주택 가고 있다? 겸용주택. 용어 정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시험은 용어 정리만 나와요. 꼭대기 겸용주택. 일부는 상가고 일부는 주거용이죠. 주거용이잖아요. 원칙은 뭐다?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원칙은 법 개정이야. 겸용주택도 주택이죠. 찾았어요? 전부를 주택으로 본대.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나왔어요? 2번 봐요.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을 때는 뭐다?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가로 본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부동호죠? 크잖아. 클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전부 주택으로 본다. 팔아먹을 때는 이렇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1cm라도 크다면 상가로 안 보고 전부 주택으로 봐서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줘요. 팔아먹을 때는. 그럼 이럴 때는 같거나, 그죠? 같거나 상가가 클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따로따로 본다. 따로따로 봐서 주택이잖아. 전부로 안 보고 주거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나머지는 뭘로 본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주택을 팔아먹을 때는 뭐다? 박스만 보면 돼요. 주택면적이 이외의 면적보다 1cm라도 크면 전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9억까지는 전부 뭐한다? 비과세. 그러나 밑에 부동호 주택면적이 작거나 같을 때는 뭐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나머지는 뭘로 본다? 상가로 봐서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자, 칠판 봐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이 양도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죠? 클 때만 투기로 안 봐. 알아들었나요? 같거나 작을 때는 주거 부분만 투기로 안 봐. 그래서 같거나 작을 때는 밑으로 내려서 상가는 과세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같을 때는 밑으로 내렸어요? 상가는 과세하려고.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뭐다?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 알아들었나요? 같을 때는 왜 밑으로 내렸어? 상가를 과세하려고.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과세하려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상가주택을 지을 때 법을 아는 분들은 주택면적을 상가면적보다 1cm라도 크게 짓습니다. 나중에 팔아먹을 때를 가정해서.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전부 비과세. 나머지는 주거 부분만 비과세. 자, 그 다음 오른쪽 고가주택. 용어만 알면 돼요. 고가. 고가야. 국세에서는 고가. 실거래가액이 얼마 넘어가는 거? 6억 하면 안 돼요. 9억. 실질거래가액. 오른쪽 정의 나왔잖아. 파란 것만 알면 돼. 그럼 이것도 주택이잖아. 이것도 주택이죠? 그럼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칠판 봐요. 9억까지 9억 이하는 일반주택 비과세. 그래서 9억 초과되는 것만 어떻게 한다? 과세.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전부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요건이 충족되면 9억 이하는 비과세. 9억을 초과될 때만 과세한다고요. 그렇게만 알아둬요. 그래도 고가주택의 두 번째 줄 나왔잖아. 파란 거 9억보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다? 9억까지는 비과세. 그러면 9억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봐 이거. 겸용주택도 뭐다? 전부주택으로 봐줘. 클 때는 그러니까 9억까지만 비과세하는 거야. 겸용주택을 9억을 넘게 쓰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9억은 9억을 넘어가는 모든 주택을 얘기한다. 자, 마지막 뒤로 넘어가요. 이번에는 다가구 10번. 다가구네. 그래도 기본 개념을 알아. 이제 뭐다? 고급 강의 들어가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다가구. 다세대가 아니죠? 다가구는 원투룸이잖아. 자, 여기 보세요. 3층짜리 원룸 투룸이 있어요. 이렇게 3층짜리 다가구야. 다가구.
이렇게 다 출입문이 별도로 돼 있잖아요. 세법은 뭐다? 세법은 여러 개로 봐요. 공동. 알아들었나요? 세법은. 건축법은 하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팔아? 하나로 팔아. 통매. 하나로 팔면은 하나로 봐. 하나를 뭐라 그런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통매하잖아 이거를. 그 얘기예요. 다가구. 자, 다가구는 세법은 뭘로 본다? 구획된 부분. 각각 하나로 본다. 여러 개로 봐요. 세법은. 구획된 부분을 어떻게 본다? 각각 하나. 그럼 몇 개로 봐? 아우, 이거 6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출제되는 거는 오른쪽만 출제되지. 별 하나 딱 붙이고. 다만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팔았어?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 동그라미 하나로 팔았죠? 그럼 하나로 팔면 뭘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준다. 그럼 단독주택을 길게 어떻게 표시했어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중요한 거는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틀려요. 어떻게 팔았어?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다는 거야. 그러면 각각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네 글자로 줄이면 뭘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절대 이 지문은 각각 하나가 들어가면 안 돼. 자, 칠판 보세요. 자, 첫 번째 상가주택이죠? 외우면 안 돼. 팔아먹을 때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1cm로도 더 크면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전부주택 클 때만, 나머지는 따로따로 봐요. 그 다음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얼마 넘어가는 거 9억 초과를 하는 모든 주택이죠. 그럼 세금은 9억까지는 비과세, 초과만 과세가 들어가요. 그 다음 이번에는 무슨 주택? 다가구 주택이다. 다가구를 어떻게 팔았다? 하나로. 그럼 단독으로 본다. 길게 어떻게 얘기해? 전체를 하나로 본다.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로 출발하면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프린트로 마무리 짓죠. 프린트로 마무리 지어요. 자, 뒷면 가운데. 뒷면 가운데 2페이지. 자, 오른쪽 양도소득세가 나왔잖아요. 오른쪽. 자, 가운데 있잖아요. 양도세라고 가운데 찾았어요. 가운데 끝에 양도소득세 찾아요. 자, 땅은 어디까지 비과세한다? 5배 또는 밖은 10배. 알아들었나요? 부속토지 따질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제목이 뭐다? 왼쪽은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 팔았어? 다가구 팔았어요. 그러면 가구별로 각각 팔 때는 뭐다? 각각 하나로 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 때는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 시험은 2번만 출제돼요. 하나로 팔면은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세 번째는 고가주택. 9억은 뭐를 얘기한다? 실지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초과죠? 그러면 요건이 충족되면 초과 부분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럼 9억 원 이하는 뭐다? 비과세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밑에는 뭐다? 겸용주택. 팔아먹을 때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만 뭘로 본다? 전부주택으로 본다. 됐죠? 그럼 공동소유주택은 뭐다? 각각 하나.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하나로 봐. 그럼 밑에 적어요. 공동소유는 주택수를 늘리죠? 세대원이 아닌 자랑 취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대원이 아닌 자. 여러 사람이 취득하면 각각 하나예요.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누가 취득해서 파는 거야? 여러 사람이. 세대원이 아닌 자를 얘기해요. 세대원 간에는 하나로 본다고요. 그래도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이 각각 하나다. 세대원이 아닌 자랑 취득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딱 잡아놨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세법은 너무 많이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적당. 그리고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5월 달부터는 조금씩 봐줘요. 이게 돼야 세법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